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헬릭 스미스 매매 전략에 대해서 공유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이번에 매매 전략을 공유 드리기 이전에 제가 과거에 어떻게 헬릭 스미스를 매매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과거 MSCI 지수 편입되면서 임상에 대한 좀 확신을 갖고 임상 실험에 대한 당시 이전에 주가 가격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격이 이제 12만 원대인데 이때 매수를 해서 임상 성공 이후 주가 상승을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임상이 빠그라지면서 이제 미뤄지면서 주가가 2연속 하한가를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었냐면은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수틀어지면은 이제 기간이 이제 못해도 1년, 2년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동안 계속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유동성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횡보하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자금을 활용하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팔고 나서 이후에 다시 임상이 될 때 재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2019년도의 매매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걸 좀 보여드려보면은 실제로 2019년도 이제 임상이 실패되면서 이연소 하한가 나왔을 때 이제 정리를 하고 마이너스 66% 손실 확정을 짓고 나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굴리면서 키워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재진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때 12만원대 1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반토막 나면은 500만원만 남게 되죠. 그렇게 돼서 쭉 갖고 있으면 지금도 500만원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리 손실 확정을 짓고 그래서 이 헬릭 스미스가 횡보하는 동안 다시 한 번 더 굴려서 500만원을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키워서 하면은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높은 금액으로 낮은 단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재진입한 게 헬릭 스미스인데 요번에 뭐 헬릭 스미스가 유상증자 진행한 다음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요번에도 마이너스 66% 가까이 이제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던 찰나에 요번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올라왔죠. 자, 올라온 게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36%를 찍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또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이번에 매매 전략은 이전처럼 이거를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드를 키우겠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요번에 취하는 매매 전략은 평단 조절이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전에 들어갔던 가격대가 지금 5만원대 초인데 이거를 요번에 유상증자가 진행되는 가격 유증 진행되는 가격이 얼마냐면은 14,150원이죠. 그래서 요번에 평단 조절을 통해서 5만원이 아닌 14,150원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건데 자, 요게 단순히 생각하면은 주식으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손해를 봐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를 팔았다 다시 사는 개념과는 좀 달라요. 팔았다 다시 사는 개념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서 손실을 확정 짓고 재진입하게 됐을 때 이제 매매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수수료에 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건데 이번에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기보다 플러스 수익률을 보기 위함 심리적으로 안정도 있지만은 유상증자에 대한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전략이 뭐냐면은 요번에 14,150원이 봤는데 지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단가가 14,150원의 예정 발행가이고 한 주당 신정 배정 주식수가 0.28주예요. 0.28주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헬릭 스미스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신주인 수권을 살 수 있는 권리가 28주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산했을 때 14,15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이제 28주를 추가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지금 제가 하려는 거는 헬릭 스미스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이 신주를
28주가 아닌 플러스로 28주, 현재 지금 28주는 확정이고 플러스로 더 신주를 매수해가지고 진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변수가 뭐냐면은 신주 인수권 가격, 이제 행사 가격이 14,500원이고 지금 이게 행사 가격이고 요번에 이제 새로 신주 인수권 가격이 아직은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변수가 존재하는데, 자, 이거 예를 들어 다른 종목으로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지금 신주 인수권 전환 사채들 전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티웨이 홀딩스를 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웨이 홀딩스를 보면은 지금 이게 현재 신주 인수권 가격이 305원이죠. 현재 기준가로. 그리고 이거를 내가 갖고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게 902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신주 인수권을 지금 이걸 매수 305원에 사서 행사를 하게 되면 902원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총 1207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1207원을 넣어서 번거롭게 들어가면은 단가는 902원이 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들어간 돈은 1200원이라는 거죠. 현재 주가가 1090원인데 그 말은 내가 110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전략인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공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게 총 주식이 발행되는 일자가 지금 2020년도 11월 23일 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신주 상장일이 1월 12일이에요. 아직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내가 이거 유증을 청약을 해도 기간적인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행사 가격 플러스 신주 인수권 가격이 현재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자, 요거를 다시 헬릭스미스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헬릭스미스로 봤을 때 행사 가격이 지금 14,150원이죠. 그리고 플러스 신주 인수 가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가가 32,9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신주 인수권 가격은 계산해 보면은 계산기 꺼내서 32,900원 매기 14,150원 하게 되면은 신주 인수권 가격은 아마도 지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0원보다는 크고 당연히 크겠죠. 1원보다는 크고 18,750원보다는 작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간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더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단 여기에 오류가 이렇게 모순이 뭐냐면은 지금 가격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죠. 앞으로 쭉 계속해서. 근데 이게 신주가 상장되는 게 1월 12일 날짜인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변동이 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신주 인수 가격도 계속해서 바뀌게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가 더 급등이 나왔다, 5만원까지 갔다 라고 하면은 이 신주 인수권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지금보다 낮아지게 된다면은 신주 인수권 가격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매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번에 유상증자 임상 실험으로 급등이 나온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났을 때 지금 이 전략이
먹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실제로 주가가 급등 나왔던 시점들을 보면은 단순히 이제 오르고 빠지고 하는 때가 많다는 거죠. 단기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도 단발성으로 끝나고 빠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기간 조정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1월 행사 가격이 12일 이전까지 일단 그때까지는 기간 조정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 지금 현재 신주 받으면 0.28주를 받게 되잖아요. 이거는 일단 확정이에요. 요번에 권리락이 걸려가지고 권리락이 걸려서 요번에 이제 신주 0.28주는 받는 게 확정이고, 추가적으로 더 신주를 사기 위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초과 청약이라는 게 있어요. 초과 청약이 뭐냐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를 청약한 자의 하나여서 청약 한도 주식의 20%를 추가 청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넘어와서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지금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총 내가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거는 요번에 계산하기 쉽게 그냥 신주가 100주를 할게요. 신주 인수권이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식 수는 120주가 된다는 거죠. 초과 청약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게 청약률이 100%가 넘지 않았을 시에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대하는 건데, 제가 전량 매도하고 다시 신주 인수권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초과 청약에 대한 부분, 초과 청약에 대한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 이게 만약에 신주 인수권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헬릭스미스를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신주 인수권을 받아서 접근해 볼 생각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지금 아직 신주 발행이 1월 12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서 공개해 가지고 제가 하기에는 좀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아직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 1월 12일 이후에 실제로 언제 매매를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어느 정도 제가 몇 퍼센트 더 이득을 보는 상황인 건지, 이번 매매 전략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번 매매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더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월 12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업로드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요번에 헬릭스미스 매매 전략 들어간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